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박셀바이오가 뭐 데이터가 아주 좋다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아주 크게 올라서고 뭐 이렇게 한번 했죠. 자, 그런데 상당한 의혹이 있는 이 박셀바이오 공시 내용 해가지고 지금 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1차 지표가 아닌 중요하지 않은 지표 가지고 아주 좋은 데이터를 뽑아낸 것처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우리하기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박스디씨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슬며시 내려놨죠. 자, 이게 바로 글로벌 임상 HIV는 지금 뭐 FDA를 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죠. 국내 임상의 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바이오의 희망은 HIV죠.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이 바이오에 대해서 상당히 뭐 사기네 어쩌네 이런 의혹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심하죠. 이거는 이 박셀바이오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심각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소개가 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죠. 그야말로 박살바이오가 박살바이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투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엄청난 투매. 오전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밑으로 크게 밀렸죠. 자, 이런 부분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신약을 개발해서 항암제를 만든다. 이게 무지막지하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랬죠.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표현이 되는 게 FDA 글로벌 신약의 허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박셀바이오가 정말로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가난 부분을 아주 전 세계 가난 부분을 평정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내왔죠. 자,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뭐 좋겠지만 이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앞타바이오 사태 몇 주 만에 또 발생을 했는데 ORR로 직결되지 않는 지표를 공시를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도 ORR 사례로 제시했는데 거래소 수시 공시 빠른 공시 우선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이 기사가 8월 26일 13시 24분이죠. 8월 26일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프리미엄 콘텐츠로 공개가 된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공개가 됐죠. 보시면 박셀바이오가 박스DC 플랫폼을 적용한 다발성 골수성 신약 개발 종료를 발표했는데 하단이 중단했다는 얘기죠. 상장사인 만큼 공시로도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유효성과 관련된 핵심 지표가 아닌 회사의 유리한 데이터만, 유효성 지표하고 유효성과 관련된 핵심 지표가 아닌 핵심 지표가 아니다 그러죠. 사이드가 아닌 회사의 유리한 데이터만 게시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거래소 역시 공시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 내용 보면 1, 2회 이상 임상에서 77.8%라는 높은 면역학적 반응률을 보이는 등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뭐 어쩌고 해서 더 우스운 데이터가 나와서 이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시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사한 이데일리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보면은, 자, 대상 질환명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인데, 다발성 골수종은 백혈구의 종류 인형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증식돼서 나타나는 혈액암이죠. 비정상적인 형질 세포가 골수를 침입하므로 다발성 골수종으로 부른다. 뼈가 잘 부러지고 통증 유발하고 콩팥 손상까지 주기도 하고 지금까지 발병 원인은 밝혀진 게 없다. 자, 그런데 앞서 박셀바이오는 이 박스DC 플랫폼 적용해서 재발성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파이프라인 개발을 해왔는데, 미국 NIH와 클리니컬 트라이얼스를 살펴보면은 박스DC 다발성 골수종 임상 1, 2회 이상은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1, 2A 상의 공식 제목은 재발성 또는 불일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자가 수지성 세포 요법의 안전성과 효능평가. 1차 지표는 이상 반응이 발생한 참가자 숫자죠. 이상 반응이 발생한 참가자 숫자. 국립암연구소 공통 독성 기준을 사용해서 평가를 했고, 2차 지표는 박스디시 주입 완료 후에 임상 반응, 무진행 생존 기간, PFS 두 개입니다. 임상 반응과 무진행 생존 기간, PFS. 이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2차 지표에는 임상 반응이다. 항암제에서 임상 반응은 객관적 반응률 ORR, 질병 조절률 DCR이 있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ORR 확보가 항암제 신약 개발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핵심이다. ORR의 약효가 발휘되면서 반응이 있는 환자의 비율, 그리고 완정간의 CR, 그리고 부불간의 PR의 통계고, DCR은 안정변변, 암이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수치인데, 이데일리에서 취재를 해봤더니 박셀바이오 이 박스디시 다발성 골수증 임상 1, 2A 상 결과에서 ORR은 0이었다 그러죠. ORR. 객관적 반응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임상에 참여한 총 12명의 환자 중에서 9명에서 유효성 측정했고, ORR 통계로 들어갈 수 있는 CR과 PR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죠. 1, 2A 상 결과는 박셀바이오가 상장하기 전에 진행한 임상으로 공시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중단하면서 공시를 했죠. 그래서 1, 2A 상 77.8%라는 높은 면역학적 반응률을 보이는 등 좋은 결과를 얻었다 라고만 밝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ORR하고 DCR 공시는 없다는 겁니다. ORR하고 DCR 공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지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시는 없고 유리한 것만 지금 공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면역학적 반응은 항암제 유효성을 평가한 임상 반응 지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특히 박셀바이오의 1A 상에서는 설정 1차 지표, 2차 지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표를 마치 아주 중요한 지표인 것처럼 해서 좋게 나왔지만 리젝합니다, 중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업계 납타바이오 공시 사태가 터진 지 몇 주 만에 또다시 의혹투성이 공시를 거래소가 허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바이오 회사 대표는 몇 년 전에 바이오 A사가 면역학적 반응 50% 나왔다고 하면서 획기적인 항암제라고 홍보했으나 정작 최종 데이터에서는 임상 반응이 10%도 안 나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해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면역학적 반응이 임상 반응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학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고, 거래소가 본인들이 만든 공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감시 기능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고 검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죠. 거래소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뜯어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 바이오를 이제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참으로 이거 문제가 많죠. 이 부분도 지금 지식이 없는 겁니다. 이 공시하는 이런 부분, 코스닥 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 이 부분도 좀 아는 사람이어서 제대로 이제 정립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그냥 흘러내려오던 그런 부분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참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 보면 코스닥 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에는 임상 결과 공시 사례를 제시하면서 ORR까지 명시하고 있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상 결과 공시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관련 톱라인 데이터, 통계적 유효성, 그리고 PFS, CR, OS 등을 설명함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ORR 없이 면역학적 반응만 공시한 것과 관련해서 박셀바이오 관계자는 박스디시는 수지상 세포 치료제다 면서 임상 반응도 보지만 면역 치료제다 보니까 면역학적 반응을 봐야만 면역이 확대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임상에서 모집 환자는 이전에 치료 요법을 5가지 받았던 분이고 증상이 약화된 환자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서 임상 참여 환자 기준으로 한 가지 이상 요법을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을성 다발성 골수용이라고 나오면서 회사 측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의 이 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신뢰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아주 투매가 나오고 있죠. 투매가 나오고 또 단타 세력들이 들어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지금 HIB 같은 경우에는 뭐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글로벌적으로 임상 대규모 임상입니다. 543명 임상을 진행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에스모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참으로 좀 많이 안타깝죠.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나오면 이 제약바이오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제약바이오.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HLB가 이제 앞장서서 제대로 이제 이 자리를 잡아주겠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런 또 저거 봐라 내 그 사귈 줄 알았어 이런 이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종식시켜 줄 거는 지금으로서는 HLB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HLB가 이제 에스모에서 발표하면은 전 세계의 석학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정말 빅팜이 만든 키트루다 렌비마 수합을 제치고 에스모에서 하이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리보사르니 칸넬리 수합의 이런 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HLB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 빛나게 될 겁니다. HLB의 이런 성공이 더욱더 빛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부 다 사기만 치는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닌구나 이런 이제 의혹에서 좀 벗어나는 상황이 되죠. 지금 뭐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과연 지금 이제 박스알바이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 박스 NK 여기서 뭐 잘 나온다, 가남데이터 잘 나온다, 이것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왜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죠. 빨리 세계로 나가서 FDA 승인 추진해 가지고 진행해야 될 텐데, 그래서 뭐 국내에서만 임상해 가지고 뭐 12명 가지고 이렇게 한 해 만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HIV의 이 상황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